베트남 다낭의 호텔 11층 1102호 새벽 1시. 아내는 내가 잠든 시간 매일 밤 사돈이 있는 11층으로 내려갔어요. 제가 잠든 줄 알고요. 사돈의 객실 문이 열렸어요.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돈은 문이 열리자마자 아내의 온몸을 만지며 커칭 키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객실 문이 닫히고 아내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 문틈 사이로 아내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았던 저는 몸이 굳어지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그 후 몇 시간이 지났어요. 새벽 4시가 다 될 무렵 문 여는 아내의 소리가 들렸어요. 살금살금 다가와 조용히 제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 모든 사실을 내가 다 안다고 아내에게 말하는 순간 아내는 분명 이혼하자고 할 겁니다. 마지막 남은 베트남의 하룻밤, 오늘 밤에도 11층으로 내려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을 움켜쥐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허락해주는 마지막 밤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녀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내 인생 65년. 내 생일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산산조각 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그 사람은 며느리의 친정 아버지였습니다. 고급 호텔 뷔페, 화려한 조명, 케이크. 내 나이는 65세이고 아내는 60살입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마련해준 내 생일 식사 자리였어요. 초대한 또 한 명은 며느리의 아버지이자 바깥 사돈이었지요. 며느리의 아버지는 나보다 5살이 더 많은 70살이고 5년 전 안사돈과는 암으로 사별하고 외롭게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날은 내 생일이었습니다. 근사한 호텔 뷔페에서 온 가족이 모여 축하해주는 그런 날이었죠. 사돈도 초대됐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집에서만 외롭게 혼자 지내고 있는 아버지를 며느리가 챙긴 거였습니다. 그날 테이블에서 서로 마주 본 아내와 사돈의 미묘한 눈빛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아들과 며느리 내외는 식사를 가지러 뷔페 코너로 이동을 했습니다. 저 역시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서 뭘 먹을지 음식을 고르고 있었죠. 아내도 저를 따라올 줄 알았는데 고개를 돌아보니 사돈과 아내 둘만 테이블에 앉아 있더라고요. 사돈을 바라보는 아내의 수줍은 얼굴, 제가 20대 아내와 만났던 첫 데이트할 때 설레던 아내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순간 저는 들고 있던 뷔페 접시를 떨러뜨렸습니다. 저는 그 둘이 있는 테이블로 급히 이동을 했습니다. 아내 옆에 앉았고 둘만 있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돈은 당황하면서 아무 일 없듯 태연하게 내 아내에게 말을 꺼냈죠. 안사돈 이 아드님을 참 잘 키우신 것 같아요. 부모 생일도 이렇게 잘 챙기고 저한테도 부침성 있게 잘해주더라고요. 특히 사위가 우리 딸을 끔찍히 사랑해주니 하면서 아내를 보는 사돈의 눈빛이 끈적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런 사돈의 유혹적인 눈빛을 아내는 내심 알고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뜨거운 불덩이가 올라왔지만 아들 내외에게 불편한 상황을 알게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의 식사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찜찜한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저쪽에서 손주와 아들 내외가 수북히 담아온 온갖 음식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사돈은 케이크 옆에 놓인 컵을 들어 제 아내에게 물을 따라줬어요. 아내는 그 물잔을 받으며 사돈의 스치는 손길을 거부하지 않은 듯 했어요. 순간 아내의 얼굴은 단풍잎과 같은 발그레한 얼굴빛으로 설레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 짧은 상황이었지만, 그리고 정확히 확신할 순 없지만 둘 사이에 미묘한 이상한 공기가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나만 그렇게 본 걸까? 사돈은 그냥 아내에게 친절한 행동을 베푼 것뿐인데 내가 착각한 건 아닐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진짜 둘만 느끼는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답답함이 풀리지 않은 채 그럭저럭 2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눈빛 하나, 스친 손길 하나가 몇 달 뒤 가족을 뒤흔드는 파국의 씨앗이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아들이 우리 부부와 사돈을 다시 모이는 간단한 점심 식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생신 땐 호텔 뷔페에서 했잖아요. 며칠 있다가 장인어른 칠순 생일이 다가와서 이번엔 제가 큰맘 먹고 우리 다 같이 베트남 다낭이란 곳으로 여행 가요. 제가 미리 예약을 했어요. 그 순간 사돈은 가장 먼저 아내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사돈이 말하더군요. 다 같이 가면 더 좋겠죠. 가족이 함께하는 여행이니까요. 아내는 잠시 그 눈빛에 잠기는 듯 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아무도 모르게. 둘만의 무언의 약속처럼 베트남 여행은 단순한 생일 기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서로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그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알면서도 내 자신이 괴로울 걸 알기에 그저 합리화하려 했던 거였어요. 이때부터 악연의 문이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모두가 베트남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라탔고 4시간 30분 만에 베트남에 도착했어요. 저와 아내는 사실 해외여행은 첫 여행이었어요. 저도 내심 들떠있던 건 사실이었어요. 눈부신 햇살, 푸르른 하늘, 이국적인 풍경, 우리가 진짜로 다른 나라에 왔구나 하는 실감이 나더라고요. 진짜로 아름다웠어요. 저도 그 순간만큼은 잠시 행복했었죠. 옆에 있던 제 아내의 환한 얼굴은 햇살보다, 하늘보다 더 눈부시게 아름다워 보였어요. 아내도 소풍 온 아이처럼 들떠 있는 것 같았어요. 순간 아내를 보고 저는 미안했어요. 그동안 먹고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해외여행을 못 시켜줬거든요. 우리 일행은 아들이 이끄는 대로 일주일간 지낼 호텔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호텔 앞에 도착했고 아들이 말했어요. 비행기 타고 오느라 많이 힘드셨죠? 각 방으로 가서 짐을 풀고 한 시간 후 다시 1층 로비에서 만나요. 예약한 식당으로 갈 거예요. 아들 내외방, 우리 부부방, 그리고 사돈방 이렇게 3개의 객실 방을 예약했더라고요. 그런데 아들 부부, 우리 부부 객실은 12층, 사돈 객실은 11층이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물었어요. 왜 사돈방은 다른 층으로 했어? 같은 층으로 하지. 장인어른이 사돈지간에 같은 층을 사용하면 불편할 것 같다고 말씀하셔 아래층으로 예약을 해드렸어요. 사돈은 사위인 제 아들에게 미리 방 예약을 다른 층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하더라고요. 당연히 불편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 한쪽 머리에선 사돈의 계획된 생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은 해안가 옆에 자리하고 있어서 바다뷰가 좋았어요. 맑고 깨끗하네 보이는 피치색 바다도 보이고 호텔 뒤편에는 한국에선 볼 수 없는 야자수나무와 바나나나무 신비스런 식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작은 호수도 있었죠. 난생 처음 본 아름다운 정원이었어요. 누구든 충분히 사랑에 빠질 수 있는 분위기였어요. 우리 가족들은 이 자체만으로도 벅차게 설레었어요. 우리 모두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베트남의 화려한 식당에서 식사 자리가 시작됐어요. 랍스타, 해산물 스테이크, 열대과일 등등 다양한 음식이 많았어요. 그리고 적당히 취할 수 있는 와인 한 잔으로 한껏 분위기는 고조되었죠. 식당 테이블은 큰 둥근 테이블이었어요. 제 옆에 앉은 아내의 또 다른 옆자리는 항상 사돈이 앉았어요. 우리 모두 건배해요 하면서 사돈은 자연스럽게 아내의 와인잔을 부딪히며 속삭였어요. 저는 들었어요. 제 아내에게 건넨 말을. 호텔 정원이 참 좋더군요. 사부인 있다가 호텔 주변 야경 보러 산책 같이 갈래요? 아, 네. 그럴까요? 아내는 옆에 있는 내 존재감을 잊은 듯 선뜻 대답을 하더군요. 아내의 대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순간부터 아내의 바람은 시작되었어요. 여행 온 지 3일이 되던 어느 날, 가족 전체가 리능사라는 사찰 같은 곳인데, 해안가에서 전망이 좋고 30층 건물 높이의 베트남에서 가장 큰 해수관음상을 구경하러 가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아내도 사돈도 사라지고 안 보였어요. 아들 말로는 방에 있겠죠. 옷 씻고 준비하느라 시간이 걸리나 봐요. 곧 나올 거예요. 며느리는 저희 친정 아버지는 미리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어요. 둘 다 틀린 말이었어요. 아내도 사돈도 아이들한테까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섬뜩했어요. 둘이 동시에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사라진 것이었어요. 저는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 올까봐 두려웠어요. 심장은 쿵쾅쿵쾅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아들 말처럼 아내가 준비하느라 호텔 방에 있는지 확인하러 가는 그 순간 저는 숨이 멈춰져서 말문이 막혔어요. 호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두 사람은 나란히 마주보며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내 아내는 나를 보고 태어난 척 많이 기다렸어요. 애들도 기다리겠네, 빨리 가요. 둘은 마치 아무 일 없듯이 행동했지만 저는 알아요. 아내가 어디에 있다가 사돈과 같이 나왔는지를. 11층 바로 사돈의 방에서 같이 있다가 나온 것을. 아내는 생기가 돌았고 아내를 가진 사돈은 더 당당해졌습니다. 이제는 아내도 사돈도 제 시선조차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모멸감과 증오만이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가 기다리고 있기에 저는 이를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만 일단 참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대화하고 설득해서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둘은 베트남에서 더 대담해지고 있었어요. 아내는 가족들과 있을 때보다 사돈 근처에 있을 때 훨씬 생기 있어 보였어요. 아내는 내가 잠든 시간 매일 밤 사돈이 있는 11층으로 내려갔어요. 제가 잠든 줄 알고요. 이 시간이 새벽 1시였죠. 사돈의 객실 문이 열렸어요.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돈은 문이 열리자마자 아내의 온몸을 만지며 커친 키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저는 몸이 굳어지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그 후 몇 시간이 지났어요. 새벽 4시가 다 될 무렵 문 여는 아내의 소리가 들렸어요. 살금살금 다가와 조용히 제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 모든 사실을 내가 다 안다고 아내에게 말하는 순간 아내는 분명 이혼하자고 할 겁니다. 가족들도 다 알게 될 거고요. 하지만 저는 이혼은 하고 싶진 않았어요. 아내를 사랑하니까요. 아내가 없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스스로 달랬어요. 이건 한여름밤의 꿈처럼 내 아내도 잠시 스쳐 지나갈 바람일 거라고요. 베트남이란 아름다운 분위기, 따뜻하고 다정한 로맨틱한 사돈. 내 아내가 사랑에 빠진 이유는 너무 많았어요. 내 아내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을 거예요. 사돈의 여자가 아니에요. 아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여자이니까요. 이 비밀은 절대 누가 알아서도 안 돼요. 내 속이 타들어가도 나 혼자 아픈 것으로 끝내야 돼요. 벌써 이틀 뒤면 베트남의 악몽 같은 여행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남은 베트남의 하룻밤 11층으로 내려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을 움켜쥐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허락해주는 마지막 밤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녀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시청해주셔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후속 2부 집필 중입니다. 이 대본은 제가 직접 창작하고 집필한 것입니다. 준비되는 대로 업로드하겠습니다.